안녕하세요.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서윤균입니다. 박경희입니다. 심장혈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조상호라고 합니다. 근데 심장은 결국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상하면은 피가 안 가서 죽는다, 괴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심증은 동맥경화반, 기름기가 차면서 흉통을 느끼는 게 협심증이고 갑자기 혈전이 확 찼다. 그럼 그때 심근경색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거는 어떤 관을 관상동맥 입구에 도달시킨 후에 거기에 풍선으로 넓힌 후 그 이후에 스텐트라는 좀 쉬운 말로 스프링 같은 걸 집어넣는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를 합니다.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심근경색이 발생했다면 일단 빠른 처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심근경색의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SNS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게 있어요. 가슴이 아프면 심근경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증상이 있었는데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증상이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체했다. 좀 뭐 답답하다, 가슴이 뛴다도 있고요. 뭐 구별하려면 어쩌란 말이냐. 일단은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아주 극심하게 아프고요. 그 다음에 흉골 밑이 아래쪽이 굉장히 아프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팔의 내측 안쪽으로 뻗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뭐 턱으로도 뻗칠 수가 있고요. 방사통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연관통이라고. 그 다음에 흉통이 좀 오래 지속돼요. 심근경색은. 양상은 뭐 바위로 무겁게 누르는, 쥐어짜는 그런 식입니다. 따끔따끔거린다와는 좀 다른데 이렇게 화하고 쎄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잠깐 아프다가 쉬면은 저절로 좋아지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누른 것처럼 불편하니까 그냥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심장이 위치가 속도가 지나가는 위치랑 겹치기 때문에 지병을 갖고 있다 그럴 때 한 번쯤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심장을 본인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가르칠 때 가운데가 아플 때는 심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왼쪽이 아플 때 와서 이제 심장에 대한 검사를 해달라. 그런데 실제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요. 심장이 이렇게 불균형,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는데 그게 왼쪽, 심장의 끝부분이 왼쪽을 향하니까 그런 것이고 되게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흉골 밑에, 가운데가 아플 때 더 의심을 해야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에 여성에 비해서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이라고 정한 이유도 어떻게 보시나요? 10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호르몬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이미 알려진 사실이 남자가 심장병에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뭐 담배하고 뭐 안 좋은 음식도 많이 드셔서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 여자분들은 폐경을 거치잖아요. 여성 호르몬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니까 결국 남성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호르몬이 심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폐경 이후에 급격하게 보호하던 효과가 없어지니까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심근경색을 조심하셔야 될 그런 분들이 더 있나요, 혹시? 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대표적인 위험인자들이고, 뭐 가족 중에 누가 심장마비를 앓았다, 심근경색을 앓았다 그럴 때는 뭐 유전적으로 그 집안에는 좀 취약한 유전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할머니께서 70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네. 그건 가족력이 아닙니다. 여자는 65세 이전에 젊을 때 심장마비, 뭐 뇌졸중이 왔을 때를 가족력이라 하고, 6촌, 7촌 뭐 당숙이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거는 가족력이 아닙니다. 직계 한 1, 2촌 근접한 가족이 심장병을 앓았으면 그게 가족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가족력이라고 하지 않고 조기 심내혈관 질환 가족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정확한 네.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거 외우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나가서 비만 담당이를 콜해라. 선생님이시네요. 예, 이게 뭐냐면 나가가 나이, 가족력. 비만은 이제 비만, 담당에서 담배, 당뇨, 그다음에 콜레라는 콜레스테롤. 총 6개를 이렇게 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환자한테도 하시는 와 거죠? 대단하네.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따라하지 않을까. 예. 이런 것들이 심내혈관 질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바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운동 자체가 이런 심내혈관 질환 위험도를 제가 알기로 이제 10%에서 30% 정도를 감소시키고 사망률도 50% 이상 감소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재활, 운동 재활이나 그런 개념인데 하면은 뭐 체중과 무관하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보다도 전문가시니까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급성기나 중증일 때는 사실 운동을 저희가 권유하지는 않는데, 안정적인 그런 형태의 이제 협심증이나 그러니까 심근경색을 앓고 난 이후에 만성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운동을 사실 권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기 전에
PARQ라고 하는 게 있어요. Physical Activity Readiness Questionnaire. 예, 해서 이런 거를 먼저 환자들한테 다 질문을 하고 이제 운동의 위험성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운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환인 만큼 이러한 증상을 미리 알아두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 메시지를 하나 전해 주시죠. 일단 기저질환을 잘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고 운동이라든지 식식이 조절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보고요. 너무 무리한 운동 또 안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적절히 페이싱을 조절하시면서 물 충분히 드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 조금 이상하다 하면 바로 내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것들 조기에도 이 심근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추운 날 보온에 신경을 쓰시고 너무 더운 날 수분의 보충을 좀 신경 쓰시고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좀 심장 담당 의사와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안 드실 때가 꽤 많고 그 순간에 심장마비가 다시 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알고 싶은 내용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댓글에 대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